아마 어제 저녁 TV 토론을 못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주요 장면, 결정적인 장면과 발언들 엑기스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들으실 건요.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 주자들 간의 공방이 거셌는데요. 그 대목 들어보시죠. 공적 사적을 떠나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그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대통령실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사님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과 분명히 그 관련된 당사자의 입장은 달랐다는 것이 어제 여사의 문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지 그런데 않았습니다. 거기서 예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단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위험해지고 저는 그 부분도 좀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기 지독하게. 때문에 그게 그런 왜 부분을 위험하다는 거죠? 왜 위험하다는 거죠? 이것을 당무계의 국정농단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332번 김건희 여사하고 소통하셨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니까 얘기 안 한다? 여사님께서는 사과할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형수님이 5번의 문자를 보냈어. 그러면은요, 아무리 공적으로 따지더라도 예, 공적으로 논의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정치하는 게 뭡니까? 인간 자체가 돼야죠.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허락받으실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세 분은 뭐 하셨어요?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행동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자, 이게 문자에서 안 나온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 5번의 문자만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여러 경로로 여사의 뜻이, 영부인의 뜻이 진짜일까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여사님은 사과할 뜻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이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는 당시 영부인은 사과할 뜻이 없었는데 나에게 사과할 수 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럼 영부인은 왜 그렇게 사과할 뜻이 없었으면서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제 대목이고요. 과연 한동훈 후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했길래 영부인이 그렇게까지 구구절절히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라는 문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사는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확신하게 된 걸까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오신환 의원님, 네. 한동훈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문자 받고 틱 씹었다가 아니라 윤석열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형수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한 번이라도 답장을 해야지 인간이 되라! 이게 아니라 문자를 받고 여러 경로로 소위 그 형수님의 뜻이 진짜일지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 결과 영부인은 사과할 뜻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뉘앙스가 좀 다른데 인간적으로 문자를 씹었다. 그게 아니라 여러 경로로 확인해 봤더니 사실은 사과할 의사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 이게 너무 다른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글로 쓰여져 있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후의 앞뒤 상황과 또 뭐 연극에서 그 희곡에 보면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 포즈, 제스처 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다 해석이 돼야만 그 둘이 얘기했던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글자로 쓰여져 있는 사과를 하려고 했다는 그 의지 표명 그걸로만 해석하기에는 전후 사정이 다른 사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나경원 후보는 그 문자를 보고 왜 한동훈 후보 본인이 예단을 했느냐라고 비판했지만 한동훈 후보는 예단한 거 아니다. 난 확인한 거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채널로 여러 번 용산 대통령실에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네.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지도부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용산의 입장은 전혀 다른 입장으로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났지만 김건희 여사조차도 당일날 다른 지인들에게는 그것이 갖고 있는 사과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들을 또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당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네. 이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흔적을 남기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각적인
본인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기서 뭐 사과를 해라, 하지 마라, 예. 뭐 또 장황하게 어떤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지금 만약에 공개가 됐다면 오히려 민주당과 야당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을 스스로 감각적으로 판단을 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연극의 비유를 하셨어요. 네. 지문, 팔을 내리며 허탈한 표정으로 뭐 이런 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대사보다 더 중요하다. 한동훈 후보는 당시에 여러 경로로 여사의 사과 의사를 파악했는데 여사님은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이 재차 비판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사님은 사과할 의향이 없으셨습니다. 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후보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사님은 사과할 의사가 없었는데 왜 5번이나 사과를 하겠다라고 당시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에게 뜻을 구하는 정중한 문자를 보냈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한동훈 후보 말대로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면 왜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 글쎄요, 뭐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말에 그 답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말을 안 한다라고 해서 말 안 하는 것에 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 딸이 아빠 나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되겠지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피곤하니까 자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아빠 나 배고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맥락을 갖다 쭉 보면은 그럼 그 내용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국민 눈높이란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서는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언시적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이 계속 이 문자를 갖다 보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영부인이 문자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뭐 장해찬도 있었고 이용우 의원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되는데 사과하면 민주당에 말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그 영부인께서 지금까지도 사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아 영부인은 사과할 뜻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문자가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네. 문자가 이렇게까지 중요합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조선시대에 왕비가 그 신하들한테 뭐 이조판서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문자를 갖다 딱 보냈는데 거기에 답을 안 한 뭐 그런 정도 수준입니까? 하다못해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입니까? 예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부인이 있으니까 김혜경 여사가 예컨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문자를 갖다 보냈어. 근데 박찬대 대표가 문자를 씹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부글부글 개딸들이 그런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수준인가?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후보가 무례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에 대해서 그 가해지는 비난은 도를 넘어도 진짜 넘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나 다른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실과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본인의 의사는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섣불리 예단했느냐. 미숙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후보는 예단한 게 아니다. 확실히 여사님은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모두 봤듯이 여사가 보낸 이 5번의 문자에는 간곡하게 사과를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서 여전히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여사는 사과할 뜻이 없었다라고 말이죠. 그 부분과 관련된 한동훈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님과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있으셨죠? 여사님에 관련한 여사님 이슈에 그러면 관한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하셨습니까? 대통령께 대통령님 이게 사과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대통령님과 논의한 내용을 상세히 다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냥 대통령실이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대통령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그렇게 오랜 동안 신뢰관계를 구축한 분이 자꾸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한다는데 대통령하고 얘기하죠. 대통령님의 입장은 앞으로 사과가 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사과가 필요 입장이셨어요. 없다라고.
영부인 사과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소통을 했다. 대통령은 명백히 사과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요직 중에 요직.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홍보 수석으로서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셨잖아요. 자, 영부인의 사과 여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뜻은 명백히 사과는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쭉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 제가 감각적으로 정치인으로 느낄 때는 네. 뭔가 거대한 그 소용돌이, 회오리의 입구를 급격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정국이 아닐까, 여당이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특히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급격히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향후에 미칠 이 전국의 파장이 저는 이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문자의 진위가 뭐가 중요한 것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여기 한번 주목해 봅시다. 토론의 방향을 잠깐 바꿔보면, 그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박정훈 의원을 통해서 밝힌 것을 보면, 이 텔레그램 문자는 내가 보내놓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문자도 삭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카톡은 한 5분 정도 지나면 안 되지만. 그런데 한동훈 후보 측의 주장은 박정훈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사가 보낸 문자가 몇 개가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TV조선이 밝힌 5개의 문자가 한동훈 후보는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 문자를 누가 공개했는가?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공개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더 강하게 드는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왜 이것을 공개했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의 진정성은 사과를 하고 싶다는 문자, 내 진정성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공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문자는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주장대로 정무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사실은 좀 미숙했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렇게 저는 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전후 관계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아까 오신환 의원 말씀하신 대로 또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할 뜻이 없다는 취지의 여러 가지를 여권 인사들에게 또 보냈다는 것도 있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사과하면 안 된다. 뭐 민주당이 뭐 들깨처럼입니까? 뭐 이렇게 물고 늘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종합적으로 이런 판단 저런 판단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문자의 공개의 주체가 어디냐, 그것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전당대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장악 능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것에 더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오신환 의원님, 네. 대통령은 여사의 사과는 필요 없다라는 확실한 입장을 한동훈 후보는 확인을 했어요.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을 해서. 그런데 형수님은 여사는 사과를 할까요 말까요를 계속 문자를 보내오는 그런 상황. 네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 말에 따르면 계속해서 재차 3차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여사는 사과할 뜻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도 사과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는 그 문자에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할까? 지금 그런 고민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를 네네.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삶을 계속 살아온 한동훈 그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저희도 그렇고 여기 뭐 박수현 의원님 계시지만 뭐 여러 가지 부탁을 또 민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답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공개됐을 때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늘 공인은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간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이전에 채널A 그 이동재 기자 사건도 있었고 또 검사로서 살아오면서 그것이 미치는 파장, 또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총선의 한 복판에 자기가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공적 루트가 아닌 김건희 여사와 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고받아서 뭔가 행동이 일어났을 때에 미치는 파장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공사 구분에 대한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당의 뭐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덕목 중에 이 시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지금 모든 후보가 다 인정했다시피 당시에 그럼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어야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의 주체는 사실 김건희 여사예요. 그것을 사과를 하기를 바랬던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것을 실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그런 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나 지금의 판단들보다도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것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 책임의 소재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지금의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왜냐하면 1월 달에 벌어진 일을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을 예. 공개하고 이렇게 온통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저것이 논란이 되게 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좀 불순하고 나쁜 의도다. 그리고 구태 정치의 한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빨리 탈피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